안녕하십니까, 이리언스입니다. 우리 최지원 연구원은 마스크를 안 벗는 거는 철저하게 코로나 방어를, 내가 봤을 때 내가 제일 위험한데 내가 막 마스크 벗고 있네. 그래요. 지금 어제 나온 자료인데 틱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오늘 자료처럼 미국 상무부의 보복이 의미가 주는 유해조약난의 의미가 뭔지가 쉽게 리스트 못 내놓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중국도 나름대로 그래도 협상은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도 보여줘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도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 또는 향후에 있을 미국과의 재충돌을 갖다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가 보복 능력이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보통 오늘부터 무슨 시장 오르내리는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추석 위의 변수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되느냐 이 여부인데, 그거의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틱톡 이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트럼프는 자기는 이게 완전히 자기가 지배구조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국은 지금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은 자기들 중에 80%인가요? 그 정도를 갖다 가져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트럼프가 말하는 건 또 미국의 법으로도 지금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무슨 법이 뭐죠? 그게 갑자기. 저도 정확히 잘 그거 갖다 디테일하지 못해요. 여하튼 이게 대해서 자꾸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그냥 요새는 너무 그냥 정보란 형태로 나가는데, 이게 간단치 않다는 거를 우리가 이번에 블랙리스트 규정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거 어제 나온 자료인데 좀 얘기 좀 들어봅시다. 일단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대화는 어쨌든 계속 한다. 다만 좀 뭐랄까요, 결론은 아직도 안 났다. 여전히 대화가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 다 뭔가 섣부른 대응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만 놓고 봤었을 때 이번 자료를 갖다 썼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미국의 입장을 갖다 좀 배제한 부분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 주말 때 19일 날 중국 상무부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련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들을 갖다 살펴보면은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이라 해가지고 사실상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 규정인데요. 여기에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수출입이 제한되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투자 활동도 제한되고, 경영이나 체류 자격들도 제한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금지된다라는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 내에서 퇴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게 리스트가 나오면 이것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좀 임팩트가 크죠. 임팩트가 큰 거. 이게 사람들이 이 뉴스 되게 내가 놀란 게, 이거 왜 갑자기 녹음을 하려고 했냐면, 우연히 유튜브를 어디를 보다가 이제는 잘 됐다는 걸 해석을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이제 황당한 얘기인데, 지금 중요한 건 중국은 어떻게 보면 대선 이후까지 이거 안 놀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들도 이제 의견이 분분해서 결론을 아직 못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신 보도나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 보면은 중국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미국의 대선 전에 뭔가 결정이 내야 된다. 그게 아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얘기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아직은 결정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무부에서도 아직 블랙리스트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언제 선정할지도 얘기를 갖다 결정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번에 있어서 상무부 이제 기자회견도 있었거든요. 19일날 이러한 규정이 나와줬고 20일날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질문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냐. 왜냐, 요 최근에 틱톡이나 위챗이나 이런 식으로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즉답을 갖다 회피를 했고, 근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그럼 지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를 놓고 봤었을 때 조항 2조에 좀 나와져 있습니다. 국가 주권이나 국가의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하던가 중국 기업이나 조직, 개인에 대해서 정상 거래를 갖다 중단하던가 차별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겠다,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명시돼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단순하게 기업에 대해서만 얘기 나온 게 아니라 국가 주권이나 안보까지 넣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2016년 사드 때처럼 이것까지도 염두에 뒀다라는 겁니다. 향후에 미국과 기업 부분뿐만 아니라 국가적 안보 차원에서도 국가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가지고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들이 사전에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대응 능력을 갖다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이 자기들도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떤 협상 카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섣불리 중국한테 이제 좀 대응하기보다는 좀 우리도 이러한 대응 카드가 있다라는 식의 그런 거 갖다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좀 어쨌든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추가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규정만 놓고 보면 처벌 조항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임팩트 있고 강력한데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유예 조항들도 있어요. 이게 보면은 제 6조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옆에 이제 2페이지에도 넣어놨는데요. 담당 기관, 한마디로 국가기관에서 조사에 있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잠정 중단하던가 중지하는 결정 권한도 가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고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냥 뭐 협상이 잘 되면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겠고요. 그 다음에 11조항에 적시도 돼 있는데 시정기한을 갖다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지정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시정기간을 갖다 둠으로써 그 기간 내에는 관련된 처벌 조항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협상은 계속 하겠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갖다 던지고 있고, 그러니까 처벌 조항은 어떻게 보면 위협적이면서도 동시에 협상은 계속 하자라는 이러한 투트랙, 뭐 화전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다만 아직 결정은 난 것은 아닙니다. 결정은 난 것이 않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계속 모니터링 필요하고 이게 만약에 노이즈가 된다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겠죠. 앞으로도 계속 계속 주의해야 될 임팩트는 분명 이러한 노이즈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계속 필요하겠고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팔로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틱톡 관련 얘기도 좀 마저 해주죠. 아, 틱톡이요? 그러니까 틱톡 관련해가지고는 뭐 미국 쪽에서는 이제 100% 자기들이 뭐 지배하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쪽에서는 아직 공산당에서 그러니까 중국 정부나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언급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다만 뭐 우리가 알다시피 황구시보나 이런 쪽으로는 내용이 나오는 게 뭐 보복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중국이 정말 중국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거 관련해서도 아직 공식적인 메시지도 없기 때문에 일단 계속 팔로우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알겠는데 그럼 미중 간의 어떤 즉 내 관심사항은 이거예요. 미중 그 담당자로서 그냥 맞던 틀리던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슈가 이번 대선 전에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냐 보는 거지. 대선 전에요? 응. 낮아진 거 아니에요? 저는 대선 전까지는 조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누구 대선 박사가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대선 이후에 오히려 좀 협상이 다시 진행되지 않을까. 우리가 던져놓고서 후보들한테 이걸 어떤 생각하게끔 하는 거 아닌가? 저도 사실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가 너희들이 내가 이제 누가 되든지 되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나랑 대화 나가려면 준비해라는 의미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뭔가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는데 그쵸. 가능성이 되게 낮아 보였던 거죠. 저는 이걸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선 이후가 좀 중국은 진행하고자 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괜히 또 서두를 필요도 없지 않은 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서둘러서 봤었을 때 뭐 트럼프만 좋아할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오케이. 알았어요. 하여튼 미중 무역 분쟁 이슈도 좀 진화보다는 여전히 그 노이즈 구간인 것 같아서 한번 체크해 보려고 본 거예요. 예.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